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당황했고, 불안한 시선으로 경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안함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고 4연승을 달릴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의 공격진은 날카로움을 잃었고 전반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며 기회를 만들어갔죠. 과연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팬들은 분노했고 현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경기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한다고요? 그것도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인데요. 손흥민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상대로 20번 맞부터 8골 5도움을 기록한 확실한 킬러입니다. 맨시티가 가장 두려워하는 공격수가 바로 손흥민인데 이런 선수를 벤치에 둔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혹시 유로파리그를 대비한 걸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봅시다. AZ 알크마르와의 경기는 아직 8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체력 안배가 필요했다면 다음 경기에서 고려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게다가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 리그에서 한 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에이스를 빼다니요? 결국 이 선택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없는 공격진으로 맨시티의 강력한 수비를 뚫지 못했고 경기 초반부터 상대에게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선발로 나왔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 공격의 날카로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맨시티는 빠른 패스 플레이로 토트넘의 수비진을 흔들었고 결국 전반 12분 만에 혼란이 선제골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보십시오. 오른쪽에서 사비뉴가 공을 잡고 빠르게 돌파합니다. 토트넘의 수비진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혼란이 중앙으로 침투하는 순간 텔과 단소는 완전히 놓치고 맙니다. 결국 도쿠의 정확한 패스를 받은 혼란이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우도기와 단소, 그리고 아치 그레이까지 수비진이 상대의 패턴을 예측하지 못한 채 뒤늦게 반응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맨시티의 짜임새 있는 공격 패턴을 감안하더라도 토트넘의 대응은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이 골이 터지면서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맨시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공격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선발 출전한 마티스텔과 오도베르는 점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지만 EPL 정상급 팀을 상대로 공격을 이끌어가기엔 아직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브레넌 존슨도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려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정확도가 부족했고 패스 연결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려 했지만 공격 옵션이 부족해 외롭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해결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손흥민입니다.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 단 한 번의 역습으로 맨시티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 하지만 그는 벤치에서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니 토트넘의 공격 전개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측면 돌파 역시 무기력했습니다. 평소라면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니며 공간을 만들어주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텔과 오도베르가 수비 사이에서 길을 찾지 못하며 효과적인 슈팅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선발로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상대 수비가 그를 막기 위해 더 분산됐을 것이고
메디슨과 존슨도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예상 밖이었고 결국 토트넘의 공격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오면서 토트넘의 공격 템포가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측면에서 존슨과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맨시티의 수비진도 손흥민을 의식하며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후반 39분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존슨이 오른쪽을 완벽하게 돌파한 뒤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립니다. 손흥민이 빠르게 침투하며 완벽한 슈팅 타이밍을 잡았고 강력한 슈팅을 날립니다. 하지만 에데르송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감각적인 움직임과 결정력으로 완벽한 기회를 만들었지만 상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히면서 동점골이 무산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0대1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더 일찍 투입되었다면 결과는 달랐을까요? 경기 내내 답답했던 토트넘의 공격, 손흥민이 있었더라면 훨씬 날카로운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경기는 0대1 패배로 끝났습니다. 토트넘은 또다시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고 리그 13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던 팀이 이제 중위권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경기에서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의 공격은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공격의 핵심이 벤치에 있었다. 결과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의 공격진은 끝까지 맨시티의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경험 부족을 드러냈고 메디슨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누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선발로 나왔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경기력이 확실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특유의 결정력을 보여줬다면 토트넘이 무득점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원한다면 손흥민을 절대 벤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는 팀의 에이스이자 리더이며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손흥민이 선발로 나왔다면 경기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토트넘이 남은 시즌에서 반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다음 경기도 함께 응원해봅시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